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 또 다른 세 번째 매관 매직 의혹이 또 불거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 거북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둘러싸고 또 세 번째 매관 매직 의혹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해당 그림의 구매자를 확인해 봤더니 김상민 전 검사라는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자, 김 전 검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상민 전 검사는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주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제가 창혼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황골탈퇴시키겠습니다. 이 한 몸 바칠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정치, 창원에서 시작하는 정치입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여야를 뛰어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이 2년 차에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특검팀이 지금 의심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걸 누가 샀는지를 따라가 봤더니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자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팀은 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 그림을 건네받는 대가로 공천 혹은 공직 임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측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그걸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상민 전 검사는 결국 공천에서는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국정원의 법률 특보로 임명이 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혹도 대가성을 이제 입증하는 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누구에게인가 어떤 선물을 받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를 받은 이후에 그의 사위가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되고 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갑니다. 또 이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도 그에게 그 그림을 한 점 받고 난 이후에 공천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도 또 이 국정원의 법률특보라는 중요한 요직으로 가게 되는 이 과정들 속에서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 뇌물을 받고 그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그런 자리들을 보장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 과정들이 한 건, 두 건이 아니라 지금 이미 세 건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왼쪽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저게요, 최초 경매장에 나왔을 당시에는 3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격이 올라서 1억 2천만 원 이상을 호가했었고, 요 당시에 김상민 전 검사가 이 그림을 구매한 것으로 지금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상민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 오빠의 부탁으로 현금을 받고 대신 그림을 구매해 준 거다. 이거는 대가성이나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는 무관하다면서 사실상 인사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우선 돈의 흐름을 추적한다면 이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김 여사의 오빠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이 그림 관련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림과는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대리 구매 여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오빠의 부탁으로 대신 구매해줬다. 이 여부는 물론이고요. 왜 그러면 장모 집에서 이 그림이 발견됐는지, 또 김건희 여사의 관여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전방위적인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한 이후에 일단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에서 지금 조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돼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쓰러질 정도의 상태다. 외래 진료를 꼭 받아야 한다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언제쯤 추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미지수인 이 상황인데요. 일단 구치소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 여사 측 외래 진료를 꼭 받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모습, 이게 연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법무부에서 이미 예전에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그런 것인데요. 다만 이제 또 여성이라는 점과 또 지금 상당히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점 때문에 동일한 조치를 취할지는 또 아마 법무부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여사 측은 지금 현재 최저혈압이 35, 최고혈압이 70, 심각한 저혈압이죠. 그런 이제 통증과 현재 몸 상태를 호소하고 있지만 구치소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영부인일 당시에도 좀 다소 몸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전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 법 앞에 어떤 평등, 또 수사의 엄정성, 재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아마도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소환과 재판을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특검의 조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인데요. 특검 소환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을 했죠. 김건희 특검은 오는 8일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한 상황인데 과연 특검에 출석을 할 수 있을지, 심장질환 관련 수술을 이미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요,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인들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지금 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그 변호인단 가운데 변호사 한 명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접 만난 사실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게 꽤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변호사는요, 민중기 특검이 판사였던 시절에 배석 판사를 함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특검 측은 일상적인 인사만 나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당연히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당연히 부적절하죠. 지금 원래 과거에도 박근혜 특검 당시도 그랬지만 이 특검을 비롯한 특검보도 마찬가지고요. 수사관도 이 특검 수사 기간에는 피의자와 혹은 관련 관계자가 아닌 이상에는 일체 접견이나 식사나 사적 만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그 피의자와 관련된 인물과 연결이 돼서 청탁이니 아니면 뭐 봐주기 수사니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민중기 특검이 상당히 좀 경솔했다. 그리고 같은 법조계에 있다 보면 이게 법조계가 서로 얽히고 얽혀 있다 보니까 누가 누구의 변호를 하고 있는지 혹은 직접 변호를 하지 않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와 혹은 핵심 참고인의 변호인과 같은 법률사무소나 로펌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조차도 다 모두 이해충돌이 엮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좀 안이하게 생각했고 또 이러한 부분을 조금 거짓으로 약간 변명하듯이 하는 네.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국민들에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특검이 지금 얼마나 엄중한 사안들을 다루고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피의자, 참고인 이런 사람들의 변호인을 특검이 만났다? 이건 지금 특검 수사 전체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행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중기 특검 쪽에서도 입장을 부랴부랴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만남이었다. 특히 이 통일교와 관련된 한학자 총재와 관련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일상적인 만남이었다.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특검이 뭔가 지금 이 과거의 인연관계 또 정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이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 아니냐,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은 이러한 의혹들이 나오지 않도록 아마 처신을 좀 네.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